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근입니다. 자,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세금 정보 알려드리는 세금 클리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3년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왜 상승했는지 이 산정 기준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지역가입자라고 하는 것은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누군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분들은 모두 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현재 납부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이 산정 기준의 변화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요율과 그다음에 최저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97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매긴 다음에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가 있었어요. 점수. 그래서 각각의 소득 구간의 점수를 일단은 첫 번째로 체크를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점수당 보험료가 이제 또 산정되는 재산과 그다음에 자동차. 예전에는 뭐 CC 기준으로 자동차를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점수를 합산을 한 다음에 이 소득 부분의 점수와 그다음에 재산과 자동차의 점수를 모두 다 합산한 다음에 점수당 보험료인 205.3원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올해 들어서 일단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97등급제는 삭제가 되고요. 이제는 정률 점수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률 점수제는 이 소득이 발생되면 이 소득 금액에다가 7.09%를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재산과 자동차에 있어서는 점수를 동일하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부과해서 점수당 보험료인 208.4원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재산과 자동차가 모두 다 있다라고 한다면 소득은 정률 점수제를 통해서 7.09%를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재산에 있어서는 점수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점수당 금액에 208.4원을 곱해서 보험료를 추가로 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작년 기준으로 일단 205.3원이었던 게 208.4원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됐고요. 그다음에 소득 부분의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건강보험료가 일단 늘어났다라는 사실은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한액과 하한액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한액은 19,500원이었는데 19,780원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상한액이 있어서는 365만 원이었는데 391만 원 정도로 증가하였다라는 부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연소득에다가 여러분들 7.09%를 곱하게 되면 연간 보험료가 계산이 되고요. 여기에 나누기 12를 하게 되면 월 보험료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산식이 있는데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냥 연소득에다가 7.09%를 곱하게 되면 연간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한 가지 변경된 사항은 연간 소득이 336만 원 이하더라도 보험료는 19,852원을 부과하겠다라는 게 일단은 바뀐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저 보험료가 19,852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시지 말고 일단 중요한 건 7.09%가 소득에 반영돼서 보험료가 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데 어떠한 소득들이 반영되는지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사업소득은 안타깝게도 100% 모두 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자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장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만 하더라도 2천만 원 초과가 됐었을 경우에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에 포함이 됐었는데 최근은 50%가 삭감된 1천만 원만 넘어가더라도 이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간 수령하는 이자 또는 배당 소득액을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생각보다 세금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기타 소득도 100% 모두 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직전에는 30%였는데 각각 20%씩 상승해서 모두 다 50%의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연금소득에 있어서는 공적연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적연금인 IRP 또는 연금저축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에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직전까지만 해도 2천만 원이었는데 1천만 원까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추가 보험료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까지는 일단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됐는데, 자, 1,000만 원을 초과했다. 자, 1만 원만 초과되더라도 이때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 자, 금융소득 1,100만 원이라면 어떻게 된다? 1,100만 원에요. 7.09%가 곱해져서 연간 보험료를 70만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고요. 자, 이것을 월 보험료로 환산했을 경우에 59,140원의 소득이 그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간 금융소득을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령하는 시점에 대한 분산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무런 보험료가 없는데 1,000만 원 1원이야 100원이라도 초과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월 보험료가 무려 59,140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좋지 않게 좀 변경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은 1,000만 원을 최대한 넘기지 않도록 수령 시점에 대한 분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연금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일단은 공적연금에만 현재 반영이 되고 있고요. 공적연금에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공적연금은 뭐 일단 국민연금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연금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군인연금, 그 다음에 사학연금, 그 다음에 별정 우체국 연금 등이 바로 공적연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까지는 퇴직연금과 사적연금이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검토가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확정된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겁을 먹으실 필요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재산 규모에 따른 건강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재산들, 뭐 주택, 건물, 뭐 토지, 항공기, 자, 이러한 재산들은 60등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산 가액에 대해서 60등급으로 자, 점수를 계산을 하고요. 자, 점수가 계산되면 점수당 금액인 208.4원을 곱해서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재산공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점수당 금액이 산정이 되고요. 그 금액을 가지고 208.4원을 곱해서 연간 건강보험료가 계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금과 월세에 대해서도 아래 산식으로 계산된다라는 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억할 것은 재산에 대해서는 60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를 계산을 하고 각각 그 점수에 대해서 208.4원을 곱해서 계산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 가격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CC 기준으로 판단했는데, 자, 지금은 차량의 잔존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에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행연수가 9년 초과하거나 혹은 잔존가치가 4천만 원 이하인 혹은 영업용 차량에 있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포함되진 않고요. 그래서 차량을 구매하실 때는 4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건강보험료가 감액되는 그러한 효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 초과 잘 체크하셔서 이러한 새 차를 만약에 구매하신다고 한다면 4천만 원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량을 구매했었을 때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면 이 잔존가치율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의 경우는 국산 자동차 0.826%의 잔존가치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자, 잔존가치율이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차량의 가액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했을 때는 만약에 5천만 원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잔존가율이 하락하게 되죠. 자, 그러면 4천만 원 이하 기준이 됐을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담에서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차량 가액은 4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9번째. 자, 지역가입자의 조정, 사후 정산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이게 원래는 직장 가입자에게 적용됐던 부분들인데요. 자, 일단은 보험료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1월에 이 소득 정보와 재산 정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연도의 소득에 그러니까 즉 11월 이후부터 직전 연도의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건강보험료가 이제 부과가 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조정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소득, 내가 현실적인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기준이 아니라 직전 연도의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했기 때문에 이 현재의 소득과 괴리감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이 조정액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후 정산 제도를 통해서 환급받는 분들도 생길 것이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더 납부하는 분들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행되냐면 2023년 11월부터
1월부터 시행되니까 앞으로는 이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이 조정이 있어서 환급을 받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왠지 느낌적으로는 이 환급보다는 왠지 더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퇴직을 하게 되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다만 퇴직 후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회사에 다닐 때 건강보험료를 3년의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가입자 때 내던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보험료 납부 최대 36개월, 즉 3년의 기간 동안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자, 과거에 납부했던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 피부양자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가입자는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는데 지역 가입자는 피부양자를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퇴직 후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3년의 기간 동안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신청 기간은 지역 가입자 전환 후 건강보험료 납부 기한 2개월 이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지서가 날라오기 때문에 고지서 잘 살펴보시고 이미 계속 가입 제도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퇴직 이후에는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11번째, 자, 피부양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됐을 경우에 보험료를 감액해 줍니다. 자, 이 말은 이 소득 여건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는 3,600만 원이었는데 이게 2천만 원으로 변경됨으로써 2천만 원 초과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는데 자, 그렇더라도 이 4년에 걸쳐서 이 건강보험료를 단계별로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탈락했을 경우에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고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자, 1년 차에는 80%를 감면, 2년 차에는 60%, 3년 차에는 40%, 4년 차에는 20%의 건강보험료를 감액해주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2번째. 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세대원 합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가 지역가입자고 세대원도 지역가입자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이 각각의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 그다음에 재산, 자동차 점수를 모두 다 합산해서 세대주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웬만하면 세대원을 어떻게 세대 분리를 해서 각각 분리시켜 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세대주 지역가입자, 세대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장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이랬을 경우 소득재산, 자동차 점수가 몽땅 다 합산돼서 누구에게 세대주에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방법. 첫 번째, 금융소득은 일단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령기간 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100만 원만, 그러니까 1,001만 원만 생기더라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약 연간 79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보험료를 또 납부해야 되니까요. 자, 금융소득은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령기간을 반드시 분산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자동차 가액은 일단 4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4천만 원 초과됐을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퇴직했다라고 한다면 이미 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서 직전 연도, 즉 회사 다닐 때 건강보험료를 3년 동안 납부할 수 있으니까요.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대원 또한 지역가입자라고 한다면 이때 최악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세대원의 세대 분리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셨을 경우 우리 건강보험료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점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